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뱅골드 김진호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저희가 10월 말부터 강조했던 섹터가 있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저희가 급등 파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대박을 치면서 주요 두 가지 종목이 25% 넘게 급등을 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금속과 동방성기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덕도 신공항 오늘 왜 오른 걸까요? 일단 뭐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는 내년 4월에 있을 이제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정책 수혜주고 PK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2시에 이제 그 김해 신공항 확장 관련해서 어떤 그 검증 발표가 있습니다. 2시에 이제 발표가 있는데요. 일단 백지화 수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크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좀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막상 이제 발표가 나왔을 때 또 다시 한번 또 차익 매물이 또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세하게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화금속 4차 목표가를 세워야 할 타이밍이어서 먼저 살펴볼게요. 지금 이미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아지고 있네요. 오늘 장중에 거의 뭐 25%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 고가가 3,060원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무도 달릴까 말까에서는 이제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또 그 섹터에서 관심이 없을 때 급등이 나오기 직전의 포인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도 이제 인물이 아니라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연이어서 영화금속, 동방성기, 세우글로벌까지 연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이제 굉장히 차트가 이뻐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뭐 전일 또 오늘 많이 들어가실 텐데요. 우리는 달릴까 말까 남들이 사고 싶을 때 팝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이제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70% 이상의 수익이 될 텐데 절반 정도만 일단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4차 목표가를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그래도 오늘 고가가 3,060원이었기 때문에 3,300원 라인대를 4차 목표가로 우리는 설정을 하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절반 정도는 수익을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0에서 80%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익절가를 잡아드리면요. 2,90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 2,800원 라인대를 익절가로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감격하셔서 목이 메셨나 봐요. 맞습니다. 네, 반절 정도는 수익 챙기시는 편이 낫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동방선기 이어서 살펴볼게요. 네, 동방성기도 마찬가지예요. 영화금속의 후속주로 동방성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한 2등주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영화금속이 대장주가 될 수 있고 그 2등주가 동방성기가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홍준표 관련 종목이기도 한 세우글로벌을 설명드렸었는데요. 일단 동방성기 같은 경우는 한 44% 정도 수익이 찍힐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화금속과 함께 절반 정도는 지금 현재가에 수익 매도를 하시고요. 남은 절반은 제가 익절가랑 목표가를 다시 한번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가가 5,480원이었고요. 오늘도 25% 정도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3차 목표가는 5,9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5,04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 이제 2시에 발표가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000원 라인대를 익절가로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익절가 5,000원 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세우글로벌에 이어서 영화금속도 동방선기까지 참 멋진 급등 보여줬는데요. 그러면 전거래일에 짚어봤던 종목들도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일은 이제 IT 쪽에 이제 수급이 집중되다 보니까 일단 가장 디스플레이나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대표 장비주라고 할 수 있는 원익 IPS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이제 1일 천하로 끝났습니다. 어떤 IT 관련 섹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초급등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도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오다가 오늘 IT 관련 종목들은 좀 숨고르기 양상에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리고 모더나에서 백신 발표가 나올 때마다 지난번에 화이자 백신 발표 이후에도 오늘 시장은 좀 코스닥은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T 관련 종목들 전일 상승폭은 그대로 반납했는데 원익 IPS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보합권 내에서 안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와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전공정 장비 업체 중에서
일단 반도체 장비 매출 비중이 15%나 차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3분기에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실적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함께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그대로입니다. 4만 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요. 2차 목표가는 4만 4천 원 라인대, 손절 라인대는 3만 2,6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되 제가 IT 관련 종목들은 시장과 상관계수가 높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만 4천 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익 IPS 이렇게 리뷰 들어봤고요. 네. 그럼 이어서 MLCC 섹터였죠. 삼화 콘덴서도 짚어볼게요. 네, 사마 콘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원익 IPS와 함께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다른 IT 관련 종목들은 전일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을 했는데 두 종목은 그래도 시장 대비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마 콘덴서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대주전자 재료라는 종목을 보여드렸고 바로 매수하자마자 15%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그 종목의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 콘덴서도 MLCC 부분에서는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MLCC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5G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 뭐 드론 이 4차 산업을 가는 데에서 MLCC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린 만큼 어떤 핵심 부품이고요. 수요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왔던 부분 때문에 그동안 좀 하락이 좀 크게 나왔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마쳐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MLCC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6만 3천 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2차 목표가는 6만 9천 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4만 1천 원 라인대를 잡아드렸는데 조정 시 5만 원 라인대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의 관점, 5만 1천 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5만 1천 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5만 2,500원 라인대 부근에서 분할 매수,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화 콘덴서까지 네. 구체적으로 다시 리뷰 들어봤습니다. 네, 네 가지 종목 살펴봤고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네. 첫 번째 섹터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가져오신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일단 이 섹터는 진짜 오랜만에 가져온 섹터인데요. 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섹터는요. 가상화폐 섹터입니다. 가상화폐 섹터. 네. 오늘 뭐 우리기술투자 등 좀 이 섹터 맞습니다. 내에서 급등하는 종목이 있긴 하던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비보호라고 주셨습니다. 이유 들어볼게요.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뭐 지난주에 1,700만 원을 돌파를 했고요. 또 오늘은 또 1,800만 원을 돌파를 네.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장 초반에 시장 또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우리기술 투자를 비롯해서 뭐 비덴트, 뭐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장 초반에 급등이 나왔고 오후장 되면서 살짝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급등 랠리가 나와주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어떤 가상화폐 외에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가상화폐 또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를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인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일단 좀 이름이 긴데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를 오늘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럼 대장주로 봐야 할까요? 대안주로 봐야 할까요?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뭐 비덴트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대안주이긴 한데요. 그 외에 다른 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번 섹터에서는 대안주지만 맞습니다. 다른 모멘텀이 있는 종목. 그럼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55원에 지나가고 있고요. 1.76%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를 가져온 이유를 직접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는요. 국내 디지털 마케팅 취급액 기준에서 국내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웹사이트의 배너에도 들어가고요. 디지털 마케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모바일 플랫폼이 대세입니다. 뭐 TV보다도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뭐 틱톡 여러 모바일 플랫폼을 대다수 많이 보고 있고 저 또한 지금 TV보다는 어떤 모바일 플랫폼을 더 많이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뭐 유튜브라든지 틱톡 어떤 대형 모바일 플랫폼 업체에 모바일 광고를 대행하고 있는 기업이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앞으로도 일단 모바일 방송 시장은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주 수입원인 광고, 그 광고를 대행하고 있는 기업이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언택트 시대에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로 제가 아까 가상화폐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숨겨진 가상화폐 관련 종목이기도 한데 일단 지금 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진출을 했습니다. 일단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코인원이라고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와 전략적 업무 협약을 통해서요.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에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고 2018년도에 태국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진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들과 대비해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또 숨겨져 있는 가상화폐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이제는 한알령 해제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빠르면 이번 달 말에 방한할 가능성도 있고요. 뭐 늦으면은 12월 중순 또는 초에 방한할 가능성, 제주도에 방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보통 이제 중국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 또 시진핑 방한 관련해서는 뭐 엔터 관련 종목이라든지 또 그리고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이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또 한알령 해제 관련 종목으로 대표 종목으로 앞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는 뭐 유튜브라든지 또 페이스북 그리고 또 인스타 같은 어떤 트위터나 SNS를 이제 서버를 차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웨이버라든지 틱톡 그리고 위챗을 이제 보통 중국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방금 전에 일단 그 디지털 마케팅 관련해서 유튜브뿐만 아니라 틱톡에도 주 매출처를 갖고 있고 거기에 이제 광고를 대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한알령이 해제됐을 때 이제 틱톡도 이제 한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틱톡에 따른 매출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모멘텀까지 부각되면서 한알령 해제 관련 수혜가 될 수 있고 동남아에도 지금 한류 역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틱톡 또한 동남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같이 동반해서 실적이 수익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디지털 마케팅 지급액 1위 기업이고요. 또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중국 한알령 해제 시 그에 따른 모멘텀도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라서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떤 컨택트나 언택트를 우리가 찍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투자 맥점에서 우리가 매수하는 게 오히려 시장 대비 안정적으로 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를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저희 아버지도 요새 틱톡 하시더라고요. 네. 틱톡 열풍이 앞으로도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그럼 가격 전략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1280원 라인대, 바로 정고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1차 목표가로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2차 목표가는 돌파 시에요. 1420원 라인대 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1,05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갭상승이 나오기 바로 직전 가격대를 우리가 손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는데 1,100원 부근대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이고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꼼꼼히 만나봤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섹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만나볼 섹터는 어떤 걸까요? 네, 두 번째 섹터는요. 전일에 이어서 또 준비했습니다. 바로 OLED 섹터입니다. OLED 섹터, 네. 신규 스마트폰도 많이 출시가 됐고 또 수출도 계속 증가세라고 들었는데요.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OLED 섹터가 아마 이제 코로나 이후에 폭발적인 시장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장 대비 굉장히 주춤했던 섹터가 특히 IT 안에서도 OLED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LED 섹터가 어저께 1일 천하로 끝났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그동안 시장 대비 약세를 보였던 IT 종목들이 3, 4% 정도 평균적으로 반등이 나왔다가 오늘 고스란히 그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데요. OLED 섹터는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았고 여전히 코로나 창궐하기 직전 가격대에 계속해서 위치해 있고 장기간의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하락이 나와도 굉장히 제한적이라 판단돼서 OLED 섹터는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OLED 섹터 달리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장주를 들고 와 주셨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OLED 섹터에서 가장 앞으로 대장이 될 수 있고 또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요. 두 번째 종목은요. OLED 관련해서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로체 시스템즈를 가져왔습니다. 네, 로체 시스템즈 오늘 들고 와 주셨습니다. 대장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로체 시스템즈. 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6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대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재료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로체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 후공정 정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생산용 이송 장비 그리고 레이터 커팅 장비를 주로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와 또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주요 고객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0년도 하반기부터 삼성 디스플레이의 어떤 QD OLED 전환 투자로 인해서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베트남 후공정 모듈 투자 등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됨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동사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고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다른 IT 섹터들 대비해서 아직까지 상승폭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필두로 다시 한번 IT가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로체 시스템즈를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다시 짚어볼게요. 네, 일단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코로나가 창궐하기 직전 가격대에 계속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고요.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각 부근에서 당연히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6,200원,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 6,200원까지 아주 가볍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2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2차 목표가는 6,8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고요. 손절 라인대는 5,100원 라인대, 이 박스권의 하단 부위를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렸는데 5,200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로체 시스템즈까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아까 속보로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가 사실상 백지화가 결정되면서 아까 리뷰했던 종목이 다시 20%대까지 좀 치솟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수익 챙기신 분들 대단히 축하드리고요. 우리 더 매니저님과 더 소통하고 싶은 방법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는 이미 저를 다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익을 챙기면 되는 거고요. 저랑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MBN골드 사이트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4시에 간단하게 임팩트 있게 또 내일의 시장에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끝나고 MBN골드 사이트에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시에 무료 방송에서도 김준호 매니저님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수익 많이 나셨습니까? 이런 시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잠시 후 4시에 뵙겠습니다.